네, 오늘부터는 시네마 4D 다이나믹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모델링이 아직 끝난 거는 아닌데 중간에 너무 지루할까봐 다이나믹을 좀 공부하고 조금 더 복잡한 모델링은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이나믹은 컴퓨터에서 물리 엔진을 기반으로 사물들의 충돌, 중력, 그리고 그 어떤 힘, 폴스에 관련된 것, 그리고 힘을 제너레이션, 생성할 수 있는 모터,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건데요.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눌러볼게요. 자, 평면의 위쪽에 있던 객체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덜컹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보던 오브젝터 매니저에서 여기에 파란색 공들이 붙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태그라고 합니다. 태그, 꼬리표. 자, 일단 저 태그들을 딜리트하고 지워 볼게요.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가서 플레이하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자, 장면을 처음으로 되돌려 볼게요. 전체 선택, 지우기. 그리고 공간에 상자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상자를 물리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태그를 붙여 볼게요. 일반적으로는 리지드 바디 태그라고 합니다. 큐브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자, 여러가지 태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시뮬레이션 태그 리지드 바디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까 첫 장면에서 봤던 4개의 공이 있는 태그인데요. 파란색이죠.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0,0,0에 있던 상자가 계속 떨어져 내리네요. 자, 처음으로 가서 다이나믹을 공부할 때는 단축키 몇 개를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F8이 플레이입니다. 플레이. F8. 그 다음에 처음으로 Shift F. 처음으로. 이 두 개만 일단 알면 플레이 하다가 Shift F. 플레이 하다가 Shift F. 이렇게 누를 수가 있습니다. 자, 플레이 하면 떨어져 내리는데요. 뭔가 다른 객체가 없기 때문에 공간으로 무한히 떨어져 내리죠. 그래서 어떤 충돌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가 바닥이죠. 바닥, 플로우. 바닥을 하나 만들었는데 첫 프레임으로 가서 상자가 지금 반이 걸려 있죠. 상자를 위로 좀 올려 줄게요. 자, 그리고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F8. 자, 평면을 뚫고 내려갔어요. 평면이 아니고 참 얘는 플로우, 바닥입니다. 자, 뚫고 내려갔는데 이 다이나믹 리지드 바디 태그를 컨트롤 드래그 해서 플로우에도 적용을 해 줄게요. 그리고 다시 플레이. 자,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바닥에 안착이 됩니다. 여러분이 다이나믹을 공부할 때 플로우, 바닥이라는 특수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플로우랑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플로우를 버리고 플레인, 평면이죠. 자, 크기가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정말 많이 닮았죠. 아까와 똑같이 밑에 있는 태그를 복제해서 컨트롤 드래그 하면 복제죠. 자, 복제해서 플레인에 가져다 놨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해볼게요. 아까 평면이었을 때는
평면은 유지되면서 상자만 떨어져 내렸는데 지금 플레인과 큐버 이 두 개는 둘이 같이 떨어져 내리죠. 왜냐하면 이 큐버가 프리미티브 오브젝트인 것처럼 플레인도 일반적인 프리미티브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둘 다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져 내려갔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플레인이 아니고 플로우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모양이 많으니까 재질을 하나 넣어서 약간 다른 색깔로 해줄게요. 자, 현재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이 플로어 바닥입니다. 바닥. 얘는 평면. 자, 얘는 뭐 일반적인 상자죠. 세 개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바닥은 특수 오브젝트입니다. 자, 바닥은 특수 오브젝트. 왜 그러냐 하면 바닥은 평면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들이 뭐냐? 물리 시뮬레이션의 가장 아래쪽 바닥으로 쓰입니다. 물리 시뮬레이션에서 바닥으로 쓰입니다. 여기서 물리 시뮬레이션의 바닥이라는 뜻은 더 이상 낮은 곳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닥은 우리 눈에는 저렇게 보이지만 사실상 무한 반복입니다. 자, 무한 반복되는 타일입니다. 우리 눈엔 이 한 칸이 보이지만 실제로 컴퓨터 처리하는 것은 그 옆에도 연속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도 연속이 되어 있고 저 옆으로도 연속이 되어 있고 모든 면으로 이렇게 개념적으로 확장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 오브젝트는 일반적인 오브젝트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큼이 자신의 영역이에요. 근데 바닥 오브젝트는 우리 눈에는 여기만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한히 확장된 오브젝트예요. 그런데 컴퓨터 그래픽에서 무한한 평면을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보여주려면 컴퓨터의 계산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보여주면서 나머지 전체 바닥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오브젝트 3개가 있는데요. 현재 플로우에는 리지드 바디 태그가 없습니다. 다이나믹 바디 익스프레션이라는 다이나믹 바디 태그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플레이하면 이 바닥은 무시하고 상자와 평면이 그대로 떨어져 내릴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뭐 플레인에 있는 리지드 바디 태그를 컨트롤 드래그로 넣어 줄게요. 자, 똑같은 것을 복제해서 넣었는데 자세히 보면 아이콘 모양이 살짝 다릅니다. 크게 확대해서 볼게요. 자, 아이콘 모양이 다릅니다. 지금 기본적인 리지드 바디 태그는 충돌체예요. 충돌체이면서 중력의 영향도 받습니다. 자, 그런데 플로우에 적용된 이 모양의 아이콘은 충돌체이긴 하지만 중력의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밑으로 떨어져 내린다는 얘기인데요. 일반적인 큐브와 플레이는 밑으로 떨어져 내리지만 이 플로우는 떨어져 내리지 않고 다른 이의 충돌만 받아줍니다. 그래서 아이콘 모양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요.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F8 누르면 됩니다. 자, 평면도 바닥 위에 붙었고요. 상자도 평면과 바닥 위에 붙었죠. 네, 이렇게 오브젝트의 다이나믹을 설정하는 방법은 리지드 바디 태그를 넣음으로써 물리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력. 파일을 닫고 새 파일 상태에서 자, 중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바닥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바닥 위에 상자 하나와 공 하나를 만들어서 둘을 약간 벌려놓고 상자와 공을 약간 들어 올려놓고 이 상태에서 전체를 선택해서 한 번에 시뮬레이션 태그 리지드 바디. 자, 이 바닥은 특수 오브젝트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리지드 바디 태그를 넣으면 자동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바로 여기 있는데요. 리지드 바디의 속성창에서 다이나믹스 탭에 다이나믹스 오프, 이게 바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플레이 해보면 바닥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멈춰 있고요. 나머지 애들이 저렇게 부딪히는데 이번에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중력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단축키 컨트롤 D를 눌러 볼게요. 자, 컨트롤 D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을 볼 수 있는데요. 에딧 프로젝트 세팅, 바로 이 부분이죠. 현재 프로젝트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의 속성창 애트리뷰트 매니저에 가서 보면 6개의 탭이 있는데요. 프로젝트 밑에 프로젝트 세팅, 인포, 다이나믹스, 레퍼런싱, 투두, 키 인터프레이션, 이런 6개의 탭이 있는데 그 중에 다이나믹스로 들어가 볼게요. 현재 내가 하는 작업의 물리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정보들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스 탭에는 제너럴, 캐시, 익스포트,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4개의 세부 탭이 있고요. 그 중에 제너럴 밑에 보면 그래비티가 있습니다. 그래비티. 자, 현재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00밀리미터로 되어 있네요. 자, 그 뒤에 단위가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건데요. 자, 1초에 1000밀리미터만큼 내려가겠다는 그 중력 가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운 적 있을 거예요. 9.8 미터 퍼 세크 제곱,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자, 이게 뭐냐 하면 9.8 미터는 약 10m죠. 자, 10m를 센치로 바꾸면 10에다가 동그라미 2개를 해서 센치가 되죠. 미리로 바꾸면 센치에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어서 미리가 되죠. 그래서 현재 시네마 4D의 프로젝터 설정의 다이나믹스 제너럴 그래비티 10,000밀리미터는
바로 여기서 나온 값입니다. 1000mm.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가속도 값이랑 근사치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9.8을 계산하지 않을까? 9800mm를 계산하지 않을까? 계산이 복잡해져서 안 하는 거예요. 더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자, 누군가가 이 중력 가속도가 틀렸다고 얘기할 만큼 그 정도의 차이는 아니에요. 9800이나 1000이나 200밖에 차이 안 나죠. 자, 그러면 저 그래비티의 값을 좀 수정해 볼게요. 현재 낙서를 버리고 처음으로 가서 Shift F죠. 처음으로 가서 Ctrl D 프로젝트 셋업에서 다이나믹스 그래비티 값을 현재 1000인데요. 100으로 줄여 볼게요. 자, 그리고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F8. 아주 천천히 내려오죠.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의 값이 100분의 1로 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90프레임이니까 3초 동안 플레이 되는데 바닥에 닿지도 못하네요. 그죠? 1000으로 해볼게요. 원래 값의 10분의 1이죠.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시네마 4D 유닛 셋업, 그러니까 단위 설정이 센티미터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센티미터에서는 1000이 아니고 100cm가 되어야겠죠. Shift F, F8. 자, 이렇게 중력 가속도를 사용자 설정을 해서 그 값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줄이긴 해봤는데 거꾸로 늘려볼게요. 기본 값이 10,000인데 10배로 늘려볼게요.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이면 되겠죠. 자, 그리고 Shift F, F8. 아주 빨리 바닥에 달라붙습니다. 자, 다시 기본값인 1000으로 해두고요. 자, 그 다음에 연관된 옵션으로 타임 스케일이라고 있는데요. 타임 스케일 100%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시간당 변화량입니다. 일상적으로. 자, 타임 스케일을 10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F8 눌러볼게요. 자, 거의 안 움직이죠. 타임 스케일이 0이 되면 아예 움직이지 않습니다. 타임 스케일 0. 왜냐하면 1초 동안 가는 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1초가 0%만큼 움직이니까 안 가는 거죠. 자, 다시 1초 동안 1000mm를 변화를 줘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타임 스케일, 여기가 1초가 타임이죠. 이 타임에 스케일, 크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초 곱하기 예를 들어서 아까 10%면 0.1이죠. 그러면 10분의 1초인 것처럼 계산하는 거예요. 10분의 1초인 것처럼 느리게 움직이는 거죠. 얘가 1000이 된 것과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타임 스케일은 어떨 때 이용하냐 하면 어떤 파괴 장면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자, 벽돌이 아니고 벽돌로 쌓여진 벽을 철퇴가 부서뜨린다고 할 때요. 정상적인 속도로 철퇴가 와서 벽에 딱 부딪히는 그 순간 시간을 천천히 흘러서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파괴된 다음에 다시 정상 속도로 되돌려주는 그런 작업을 할 때 타임 스케일 작업을 합니다. 자, 시네마 4D에서 어떤 그 파라미터들, 입력값의 이름 앞에 작은 동그라미 이렇게 두 개가 있죠. 포토샵에서 크게 보면 여기 이렇게 생긴 것. 자, 이렇게 생긴 것이 붙어 있는 경우는 모든 경우에 애니메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임 스케일에도 애니메이션이 가능하고요.
그래비티에도 애니메이션이 가능합니다. 자, 그 밑에 density 이건 밀도란 뜻이고요. 그 밑에 air density 이건 공기 밀도란 뜻인데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알아본 것이 리지드 바디 태그를 붙이는 방법, 그리고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플로우, 바닥이라는 특수 오브젝터, 그리고 전체 프로젝트 설정에서 다이나믹스 탭에 제너럴, 거기에 있는 타임 스케일과 그래비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히 이 그래비티는 사실 중력이라는 게 힘이죠. 중력. 힘인데 실제 시네마 4D에서는 메인 메뉴에 시뮬레이터, 다이나믹스, 그 안에 폴스라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과 저 힘에 또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시뮬레이트 탭에 있는 이런 세부 옵션들도 각각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클로스 같은 데서도 자기 힘이 따로 있습니다. 그 실제 물리학에서 그 힘은 4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강력, 양력, 중력, 전자기력 이렇게 4개의 힘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력인데요. 굳이 프로젝트 셋업에서 이 중력이라는 그래비티를 별도로 빼놓은 이유는 우리가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 할 때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따로 빼놓은 거예요. 자, 이 중력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유 인력이죠. 만유 인력은 뭐냐 하면 모든 물체들, 질량을 가진 물체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입니다. 정확하게 중력을 얘기하면 지구와 사과가 있을 때 사과도 지구를 끌어당깁니다. 힘이 너무 적어서 표가 안 나는 거죠. 지구도 사과를 끌어당기죠. 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시네마 4D라는 프로그램에서 실제 지구만큼의 질량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다가 뭐 공이나 사과를 올려놓고 둘이 서로 끌어당기게 계산하는 것은 좀 허무하죠. 그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죠. 컴퓨터한테 부담도 많이 될 뿐더러 그래서 중력이라는 특별한 힘을 프로젝트 설정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물리학하고는 맞지 않지만 실제 물리학을 그 현상만 표면적으로 사용하기 쉽게 꺼내놓은 게 바로 중력입니다. 그래서 실제 물리학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고 그냥 바닥 방향으로만 내려가는 힘으로 단순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시네마 4D가 별도로 끌어내린 것이에요. 자, 이 과정은 그 다른 힘을 공부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시네마 4D에서 힘은 인력과 청력이 있는데요. 인력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 청력은 서로 밀어내는 힘입니다. 그런 힘들을 가지고 공부할 때 원래는 중력도 인력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렇게 별도로 빼놓은 것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빼놨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첫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